불법 목회 세습으로 명성교회 위임 자격이 취소된 김하나 목사가 이번 주부터 설교에서 배제될 것이라고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가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삼환 원로 목사는 다음 달 김하나 목사가 복귀할 것을 예고해 합의안을 제대로 이행할지 여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로부터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받았던 총신대 전 이사들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이 조정을 시도했지만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신대 전 이사들의 복귀 여부는 내년 초 법원 판결로 가려지게 됐습니다. 1937년 지어진 경북 군위읍의 군위성결교회가 문화재청이 진행하는 생생문화재 사업에 포함됐습니다. 군위성결교회를 비롯한 경북 군위읍의 골목길 성지순례 코스를 소개합니다. 선한 이웃, 오늘은 안산 동산교회 의료지원센터장으로 아프리카 등지에 의료용품을 보내는 일을 해온 김정남 집사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불법 목회 세습을 이유로 명성교회 위임 자격이 취소된 김하나 목사가 설교에서 배제될 것이라고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가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삼환 원로 목사는 다음 달 김하나 목사가 복귀할 것을 예고해 합의안을 제대로 이행할지 여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천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일 명성교회 주보입니다. 김하나 목사가 2부에서 5부까지 교회 소식과 설교, 축도를 진행했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와 수요 예배 설교도 도맡았습니다. 금요일마다 열리는 구역장 교육에도 김하나 목사가 나섰습니다. 우리 교회가 깨끗한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김하나 목사는 명성교회의 모든 예배 설교를 직접 챙겼습니다. 이는 서울 동남노회 정상화 합의에 위배되는 겁니다. 명성교회 측은 지난달 28일 노회 정상화를 위해 김하나 목사의 설교 목사 결의를 철회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는 김하나 목사가 해외에 나가기로 했다면서 이번 주부터는 합의에 따라 설교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합의 내용이 제대로 이행될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삼환 원로 목사가 최근 기관장 모임을 소집해 아들 김하나 목사가 12월에 돌아올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12월이 되면 담임 목사가 와서 12월 한 달은 또 이렇게 연말까지 또 내년 준비를 잘 해야 되니까 그때는 새벽마다 구별로 좀 이렇게 담임 목사가 잘 인도하리라고 생각하고. 수습정권위는 총회에서 결의한 수습안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김하나 목사가 교인들 앞에 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예장통합 김태영 총회장과 수습전권위 최영남 위원장은 지난달 긴급 권고 서신을 통해 김하나 목사는 위임 목사가 취소되고 최소 15개월 이상 교회를 떠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삼환 목사의 발언과 관련해 수습전권위 관계자는 확인해 보겠다면서도 수습을 위한 것인 만큼 명성교회가 약속을 바르게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명성교회 임시당회장은 아직 공식 파송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교육부로부터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받았던 총신대 전 이사들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이 조정을 시도했으나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신대 전 이사들의 복귀 여부는 내년 초 법원 판결로 가려지게 됐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재단 이사회와 총회 임원회 간 갈등으로 오랜 학내 사태를 겪었던 총신대학교는 임시이사 체제에서 이재서 총장을 선출함으로써 새로운 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컸습니다. 특히 지난 9월 예장합동 정기총회에서 총신대 전 재단 이사들이 학내 사태에 대해 공개 사과하면서 오랜 갈등이 종식될 것이란 기대감이 모아졌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로부터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받은 총신대 전 이사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여전히 소송을 진행 중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내 사태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총신대 교수와 학생, 직원, 동문 등 1,300여 명은 전 이사들이 복귀한다면 학교가 또 다른 분규에 휩싸일 것이라면서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총신대 전 이사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12일 조정을 시도했지만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내년 1월 중순쯤 첫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법원 조정 기일을 앞두고 소송에 참여한 이사들 가운데 5명이 추가로 취하서를 제출해 모두 6명이 소를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전히 소송을 진행 중인 전 이사는 10명입니다. 예장합동총회는 지난달 실행위원회를 열어 총신대 전 이사들이 조정 기일 전날인 11일까지 소송을 취하하지 않을 경우 당회장권을 정직하는 등 강경 대응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경상북도 군위군의 군위 성결교회는 1937년에 지어진 예배당이 그대로 보존돼 있습니다. 이 예배당은 동일한 모양과 크기로 지어진 2개의 출입문을 지니고 있어 눈길을 끄는데요. 이 군위 성결교회 예배당을 비롯한 군위군의 종교 문화재들을 한 번에 둘러볼 수 있는 군위 골목길 성지순례 코스를 이빈나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에 있는 군위 성결교회에는 1937년 건립된 2번째 예배당이 보존돼 있습니다. 이 예배당은 돌출형 출입문을 갖춘 직육면체 모양의 건물로 근대 서양식 건축 양식을 엿볼 수 있어 등록문화재 제291호로 지정됐습니다. 건물 정면에 나란히 자리한 동일한 모양과 크기의 문 2개에선 남녀의 출입을 구분했던 당시의 엄격한 유교 윤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교 윤리를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이 정문을 2개의 문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남녀 출입문을 달리함으로써 남녀가 유별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그렇지만 크기와 모양을 동일하게 만들므로써 남녀는 평등하다고 하는 이 근대적인 사상까지 같이 담은 그런 것이 바로 교회의 2개의 문입니다. 또 이 예배당은 건축을 위해 손수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던 목회자와 교인들의 순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붕을 철거하다가 낙상사고가 일어났어요. 낙상사고로 인하여 고 이종익 목사님과 노송문 집사님이 이제 순직을 하시게 되었고, 목사님의 순직의 피와 또 성도님의 순직의 피가 흐르고 있는 그러한 건물이기 때문에 저 건물을 이제 성도들이 이제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군위 성결교회 문화재 예배당 옆으로는 1956년 지은 3번째 예배당과 1987년 설립해 현재까지 사용 중인 4번째 예배당도 자리에 있어 시대별 교회 건축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군위 성결교회는 문화재청이 진행하는 생생문화재 사업에 포함됐습니다. 생생문화재 사업은 각 지역의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그 안에 담긴 역사와 전통을 배울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을 일컫는 말입니다. 군위군은 지역의 종교문화재를 활용한 골목길 성지순례를 한국레저경영연구소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위 성결교회 예배당을 포함해 김수환 추기경의 생애와 정신을 살펴볼 수 있는 기념관과 생가, 삼국유사가 저술된 인각사와 삼국유사 기념관인 숭덕관을 둘러보는 코스입니다. 한국레저경영연구소 최석호 소장은 군위 순례길을 통해 지금의 신앙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신앙을 다시 발견해야 될 필요가 지금 많아졌습니다.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 때에 우리 원래 이 순교신앙과 초기에 그 순수했던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 그 길이 바로 이 군위의 골목길입니다. 군위군과 한국레저경영연구소는 앞으로도 우수 종교문화재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리는 골목길 성지순례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품은 군위 순례길이 순례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CBS는 우리 주변에서 이름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을 소개하는 선한 이웃 코너를 마련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산 동산교회 의료지원센터장으로 아프리카 등 의료품 지원이 필요한 나라에 의료 물품을 보내는 일을 하는 김정남 집사를 이순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화물 컨테이너에 의료품과 병상용 침대 등이 쉴 새 없이 들어갑니다.
병상용 침대에 혹여 흠집이라도 생길까, 컨테이너에 싣는 의료품 포장은 잘 되어 있나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는 김정남 집사. 무거운 병상용 침대를 옮기는 일에도 누구보다 먼저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섭니다. 2시간여에 걸친 선적이 다 끝나자 그제야 긴장을 푸는 김정남 집사. 김 집사가 안산 동산교회 의료지원센터장을 맡은 건 5년 전. 제약회사 임원으로 재직 중인 경력을 살려 교회에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의약품이나 또 의료기기가 이제 버려지는 게 많아서 그냥 신품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넘치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의료용품을 해외에 보냈으면 좋겠다 그래 시작하게 됐습니다. 안산 동산교회는 지난 2008년부터 단기 선교팀을 통해 해외 선교지에 의약품을 지원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7월에는 댐이 붕괴해 하루아침에 수해 지역이 된 라오스에 의약품과 의료 비품 등을 전달하는 등 1년 동안 라오스에만 모두 355만 달러의 의약품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안산 동산교회의 의약품 지원 사업이 알려지면서 지난 8월에는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서도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김정남 집사는 안산 동산교회 인근에 있는 안산 빛나교회와 협력해 약 50만 달러 상당의 의약품과 의료 비품을 전달했습니다. 안산 빛나교회 역시 2014년부터 시에라리온 단기 선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시에라리온의 필요를 인식하는 가운데 의약품, 이 의료 체계가 필요일 수 있겠다 하는 마음으로 접근하면서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김정남 집사는 시에라리온과 라오스 외에도 마다가스카르와 네팔 등에도 의료품과 의료비품 등을 보낼 계획을 갖고 있다며 많은 기도와 후원을 당부했습니다. 나라들이 늘어나면서 저희 후원자가 많이 부족하고요. 또 동참해주는 교회가 단체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번에 시에라리온은 처음으로 이렇게 협력해서 하는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많이 힘이 되고. 김정남 집사는 의약품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의료가 취약한 저개발 국가의 의료인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그들에게 한국의 의료 기술을 전달하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순규입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가 수원지검 안양지청 앞에서 공정수사 촉구 집회를 개최하고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전 간부 김남희 씨의 배임 횡령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전 피어는 지난해 12월 24일 이만희 교주와 김남희를 고발했지만 일선경찰서에서 제대로 수사도 하지 못한 채 불기소 의견으로 안양지방경찰청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피원 측은 신천지 피해자들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른바 청춘 반환 소송에 대한 시위도 함께 해나갈 것이라며 계속해서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랄복지재단 소속 발달장애인 미술작가들이 오늘 14일부터 17일까지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리는 제6회 장애인 창작 아트페어에 초청 작가로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초청된 작가 6명은 미랄복지재단의 발달장애인 미술교육 지원 사업인 아트블룸을 통해 미술교육과 창작 활동을 지원받고 있는 작가들입니다. 미랄복지재단 정형석 상임대표는 장애미술을 대표하는 자리에 미랄복지재단 소속 작가들이 초청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들이 재능을 꽃피워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예술인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대구 기독교 총연합이 27대 대표회장 장영일 목사의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수 기독교 총연합은 나라와 여수를 위한 석찬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사단법인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 제27대 대표회장 장영일 목사 취임 감사 예배가 열렸습니다. 우리 평신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그 연합과 일치를 실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를 섬겨나가 보고자 합니다. 장영일 신임 대표회장은 교계 연합단체와 소통하고 기독교 가치와 공정한 입장을 대구시에 전달하는 등 교계의 하나됨을 목표로 섬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수 기독교단체 총연합회가 제4차 석찬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새중앙교회 서성만 목사는 설교에서 말씀을 토대로 한 실천과 행동으로 여기총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설교 외에도 이번 기도회는 여수 지역의 발전과 국가와 민족 복음화를 위한 기도회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탈북민과 일반인이 함께하는 한마음 봉사단이 창단식을 가졌습니다. 청주 서문교회는 2019 기독교 변증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탈북민과 일반인으로 이루어진 한마음 봉사단이 창단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창단식엔 시민과 함께하는 사랑의 짜장 급식 봉사와 음악 봉사도 함께 열렸습니다. 우리가 또 받기만 했는데 주는 봉사를 하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나눔을 통해서 소통을 하면서 한국의 문화에 적응할 수 있기 위해서 오늘 발대식을 하게 됐습니다. 같이 나누고 같이 행동하고 같이 봉사함으로써 소통하여서 남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청주 서문교회는 다종교 시대 왜 예수만이 구원자인가라는 주제로 2019 기독교 변증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이날 컨퍼런스는 현대사회 왜 예수님이 필요한가와 이슬람교와 기독교 어디에 구원이 있는가, 그리고 종교 다원사회와 예수의 탁월성 등 다양한 주제로 전문 사역자와 교수들이 강사로 나서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차차 흐려지면서 오후부터 밤사이에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도에서 11도, 낮 최고기온은 11도에서 18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